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코스피는 0.09%, 여기 사상 최고가 갱신을 이제 살짝 해놓고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은 좀 나오진 않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미국 증시가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좀 강한 상황이죠.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좀 강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 증시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했던 하루였고요. 코스닥은 1.21%,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 돌파했고, 이제 코스닥도 사상 최고가였던 1092포인트를 조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는 뭐 최근에 분위기가 되게 좀 괜찮죠. 좋아서 뭐 좀 시황도 오늘도 시황은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딱히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뉴스는 많지는 않았어요. 다 나왔던 뉴스들이고요. 일단 뭐 인물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 제 개인적으로 가장 피크를 칠 걸로 예상되는 테마는 이제 정치 테마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야권 대선 주자들, 저기 저번 주에도 강했고요. 아마 이번 주에 피크를 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27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추미애는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23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야권,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해가지고요. 야권 주자들 쪽으로 수급이 확 몰려있는 상황인데, 뭐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은 드리겠지만 아마 이번 주에 피크를 치고 한번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재형도 이제 조만간 뭐 생각을 밝힐 것 요렇게 좀 일단 말해놓은 상황이고요. 아무튼 좀 뭔가 좀 조만간 다 대권 선언에 대한 이벤트 이슈가 이번 주 혹은 뭐 정말 늦어도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안에는 좀 이제 이벤트들이 다 좀 나오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당연히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어느 정도 다 또 이제 뭐 윤석열 테마주도 그렇고 최재형 테마주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시세가 좀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6월 넷째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쪽은 대북주입니다. 물론 이미 조금 이제 움직임이 있긴 했는데요. 어떤 그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걸 감안하면 조금만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워낙 테마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 진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이야기 조금 있고 원전 뉴스 조금 있고요. 뭐 셀리도 관련해가지고 뉴스 조금 있는데 뭐 딱히 비중 있게 바로 내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로 보기는 조금 힘들어서 이제 내일 장 열려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은 테마랑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테마주들이 지금 이제 뭐 인맥주 있고요. 예전에 있었던 이제 뭐 일자리 정책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힘이 죽는 느낌이고, 저번 주에 새롭게 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저저번 주였던가요? 예, 형성이 됐었던 거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정책주들이 좀 형성이 됐었고, 저번 주에 이제 공동 경제 정책주들이 새롭게 좀 테마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는 인맥주랑 정책주 두 개, 요렇게가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정치 테마주들의 좀 특성이 기존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시세를 순환매가 도는 모습보다는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오는 형태를 띠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새롭게 엮여서 올라오는 애들은 우리가 미리 예측해가지고 선취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아닙니다. 특히나 정치 테마주는 더 그렇고요. 뭐 그냥 사실은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로또 맞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뭐 정치 테마주로 물론 이제 조사하고 공부해서 뭐 이제 대표가 연관이 사회이사나 뭐 대표가 연관이 있는 부분들을 잘 좀 서칭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어떤 뭐 급등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로 편입되기 전에 종목을 발굴하고 찾아낸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조금 불가능에 가깝다.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뭐 이렇게 그날그날 새롭게 뭐 윤석열 준이, 최재형 준이 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다 매매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시고요. 이미 좀 힘이 좋게 시장에서 내가 대장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애들 위주로 좀 좋은 눌림목이 나오면 공략을 해서 반드시 매매하는 전략으로 좀 차분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너도 나도 뭐 윤석열주, 이재명주 하면서 막 새로운 종목들이 튀어오르면 사실은 어떤 기존의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리라는 게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로 눈이 자꾸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당일에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하는 이 어떤 뭐 당일 매매, 당일날 하는 장중 매매라는 게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웬만해가지고 좀 구력이 없으신 분들은 당하기가 일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매매는 차라리 이미 상한가를 들어가 준 종목들, 강하다고 시장에서 입증이 되어진 종목들, 상한가도 세게 가고 거래대금도 뭐 1000억 이상씩 빵빵 실려주고 테마도 확실하고 끼가 있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검증이 된 종목들 안에서 노는 게 지금같이 새로운 종목들이 쏟아지면서 어지러운 시장에는 훨씬 더 안전한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들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최근에 보고 있는 윤석열 관련주 중에 가장 조금 어떤 눌림목마다 수익을 좀 잘 주고 있고 끼도 좋고 반등력도 좋고 한 종목은 대원전선으로 저도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대원전선 우선주가 시간에서 좀 오르면서 얘도 한 4% 정도 일단 반등이 나왔네요. 상한가 나오고 3일차에 이제 5일선 눌림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한가 나오고 1일차의 저점 구간과 5일선이 만나는 구간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거래량 딱 죽었고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니 능률이 이제 원래 대장 역할을 좀 해주던 애인데 다른 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안 엔니 능률이 지금 요렇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뽑고 지금 거의 뭐 한 2주일 넘게 눌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21선이 올라오면서 눌림목 구간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한 번 더 물론 이제 이 앞선에 좀 시세를 많이 냈던 구간들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5천원짜리가 지금 올라와서 5배가 지금 시세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갈 수 있을까 의문이 조금 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는 못 가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대권 도전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여기서 한 번 정도는 튈 수는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뭐 파동이 만들어지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세는 한 번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반등 이런 식으로 이게 쫙 하고 반등 나왔다가 뭐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어떤 대권 선언에 대한 시기가 진짜로 27일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일요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대감으로 앞두고 여기서 또 한두 번 정도 먹을거리를 줄 수도 있는 괜찮은 자리다 라고 보여져서, 최근에 강했던 종목 중에 대원전선, 그리고 기존에 좀 대장 역할을 하던 종목 중에 애니 능률의 이 눌림목 자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정책주로 좀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이제 도시 재생 관련주들은 워낙 뭐 강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자연과 환경이랑 뭐 앱스, 원래는 NX까지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봤는데, 어떤 종목의 탄력이나 끼 같은 거를 봤을 때 NX는 조금 무거워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뽑아놓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과정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히 웹스랑 자연과 환경에 비교하면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조금 트레이딩에 좀 더 걸맞는 종목들은 웹스랑 자연과 환경일 것 같아서, 다만 웹스는 조금 자리가 많이 높죠.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시세를 내고 거래 정지가 나온 다음 날이었는데 생각보다 거래도 별로 안 터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시세를 많이 뽑고 거래도 실렸던 애가 거래 정지되고 다음 날 되면 훨씬 더 거래량이 좀 이렇게 좀 빵 터지면서 이 변동성도 훨씬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은 이날도 뭔가 이날의 어떤 종가 대비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뭐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크게 나오지도 않았고, 분봉으로만 봐도 이때 보시면 이렇다 할 반등이 없이 빠진 상황이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대시세를 냈던 애가 매매 정지되고 나서 이렇게 변동성이 죽는다라는 게 조금 뭔가 우리가 흔히 봐왔던 어떤 패턴이랑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죽을 애는 절대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반등도 없이 흘러내릴 일은 솔직히 조금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날 좀 거래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좀 죽여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이틀이나 됐잖아요. 일부러 죽여버린 다음에 뭐 이쯤이나 11선 쯤에서 크게 한번 들어 올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건가 하는, 뭐 저도 이제 개인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웹스라는 종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렇게 대시세를 냈던 애가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조정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뭔가 부자연스럽다, 변동성이 막 발생이 되면서 반등도 시원시원하게 나오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제일 최근에 뭐 있었던 종목들 중에는 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애들처럼요, 요런 구간처럼 이날도 보면은 6월 8일 날 그냥 음봉이 뭐 떨어진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반등이 엄청 크게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뭐 10%짜리 반등 나왔고 14%짜리 반등이 또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캔들만 봐서는 반등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날 반등이 크게 두 번씩이나 나오면서 떨어진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웹스는 이렇게 보시면 뭐 반등 나온 게 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오른 폭에 비하면 너무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못 나왔던 반등이 뭐 11선이나 뭐 이런 구간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자연과 환경도 일단은 뭐 이제 단기 과열 이슈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뭐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 1일차의 저점 구간을 또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면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흐르다가 한 번 더 들어올릴 생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툭 떨궜다가 5일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 약간 아까 뭐 대원전선처럼 요런 모습으로 한번 일단은 저도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좀 세워보고 있는,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하기에는 전혀 뭐 부담도 없고
시장에서 강했던 주도주고요. 끼도 좋고 변동성도 좋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 공동경제 정책주로 새롭게 형성이 되어졌는데 느낌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SJ가 목요일날 상한가 가고 금요일은 하루 좀 조정이 나왔고요. 얘만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가면은 별로 안 좋게 볼 수가 있는데 또 뒤에 따라오는 2등주, 3등주들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이제 테마군이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요 정책주들도 괜찮다. 그래서 SJ, 뭐 나무기술, 뭐 주민터넷, 정원엔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인맥주로 올라오는 것 같더니 뭐 목요일 금요일 분위기를 보고 있으면은 뭐 공동경제 정책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명확하진 않아서 살짝 이제 빼놓긴 했는데 뭐 명확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공동경제 정책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 이제 뭐 탑2로는 정원 엔시스랑 SJ 이렇게 두 종목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테마 제외하고는 지금 뭐 이제 최재형 관련주가 가장 뭐 핫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리콤 같은 경우는 최재형과 이재명 둘 다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최재형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번 주 뭐 목요일 금요일은 야권 대선 주자들 테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최재형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리콤, 오픈베이스, 뭐 이루온, 그다음에 뭐 한일단조도 있고 PPI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대장은 이론이 맞고요. 근데 새로 올라온 오리콤이나 뭐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들도 차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뭐 오픈베이스도 보면은 오랫동안 만들어둔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상한가, 이런 상한가 되게 좋죠. 오리콤도 정배열로 멋있게 좀 올라가는 가운데서의 상한가 나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튼 최재형 관련주도 이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장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뭐 이제 대권 선언을 함과 동시에 아까 뉴스 짚어드리면서 언급 드린 것처럼 시세가 이미 좀 많이 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이고 최재형 관련주도 제가 요때 당시에 말씀드리면서 아마 세 번째 파동이 길게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고점 만들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어찌됐건 그 인물에 대한 최재형이라는 인물에 대한 시장의 뭐 파괴력, 강도를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 테마나 뭐 이재명 테마만큼 큰 시세를 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이 정도 시세 냈으면 많이 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어요. 다만 또 뭐 대권 도전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좀 더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제는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위로 공략하기는요. 차라리 눌림목이 좀 발생이 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위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오리콤을 공략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얘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서 일단은 최재형 쪽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재명 관련주로도 살짝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차면은 뭐 또 최재형 테마가 뭐 이제 대권 선언과 함께 재료 소멸이 되더라도 뭐 눌렸다고 또 다시 이재명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 좀 보험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을 공략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박용진 테마도 일단 뭐 차트랑 이것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크게 어떤 뭐 인물의 영향력에 관계없이 일단은 좀 마음먹고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정치 테마주가 초반에 형성되는 시기에는 인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좀 시장에서 강할 수
강하게 시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장은 좋은데 테마가 워낙 강한 테마가 워낙 없어서 그런지 지금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야권의 어떤 대선 후보 상황이 워낙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약한 인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시세는 되게 좀 그렇게 약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 같으면 이런 애들은 별로 공략을 안 하거든요. 근데 좀 어찌됐건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최재형, 그러니까 어떤 순위로 따지면 일단은 윤석열이 당연히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뭐 최재형, 그 다음에 뭐 박용진, 요 정도 순. 박용진이랑 한 유승민 정도가 지금 어떤 뭐 영향력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뭐 동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렇게 보시고 공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 대선 주자들 테마가 이번 주에 약간 이벤트가 몰려있기 때문에 요거 이벤트가 뭐 이제 좀, 그러니까 이번 주에 피크 치면서 재료 소멸로 이어지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 윤석열 테마도 뭐 대권 선언을 함과 동시에 시세가 뭐 빠져버리면서 막 최재형 테마도 막 빠지고, 이 분위기를 잘 캐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야권 테마가 죽으면서 여권 쪽으로 수급이 혹시 이동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뭐 야권 인맥주들만 죽고 정책주들은 또 안 죽고 더 수급이 쏠리면서 간다든지,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를 이번 주는 조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원전 뉴스도 좀 있고 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충분히 추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두산중공업 비롯해서 원전주들, 그리고 전선주들, 얘네들은 제가 뭐 거의 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고, 뭐 저점도 제가 잡아드렸고, 뭐 전선주는 대한전선 뭐 11선, 두산중공업은 기준선 에서 눌림목 발생될 거라고 좀 말씀도 드렸고요. 이제 이 추 흐름에 대해서 어찌됐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갈 것인지, 한 번 정도 더 눌렸다가 21선 올라오면은 21선 기다렸다가 눌림목 짚고 이렇게 갈 건지, 어찌됐건 한 번은 더 먹을 구간은 준다, 이렇게 시세 냈던 애가 여기서 이 정도 반등 나오고 이렇게 죽는다? 이거는 조금 확률적으로 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리들도 보면 그러니까 뭐 전선주들 제가 요날 방송에서 다 뭐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일진파워도 그렇고 우리기술도 그렇고 뭐 보성파워텍까지 해서 거의 다 뭐 방송했던 날이 이날 아니겠습니까? 좋은 눌림목 자리고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는데 다 좋은 자리였죠. 뭐 이렇게 그냥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뭐 죽기보다는 저는 원전주들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전선주들도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렇게 시세 냈던 애가 여기서 꼬작 이만큼 반등 나오고 이렇게 죽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요렇게 가느냐, 여기 또 B되면 21선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딛고 가느냐, 요 둘 중에 하나의 뭐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고 있는 게 뭐 메타버스 애들도 제가 여러 번 뭐 언급 드렸죠. 반등 자리도 다 봐드렸고, 뭐 옵티시스도 제가 뭐 기준선 이날 여기 반등 자리 눌림목 자리로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선익 시스템도 제가 이날 명확히 기억이 나요. 이날 21선 눌림목 자리로 타점을 한번 말씀드렸고, 어찌되건 뭐 먹을 구간을 한 번은 다 일단은 줬고요.
먹을 구간 한번 주고 나서 다시 눌렸다가 요렇게 쌍바닥으로 돌아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판단을 한번 해볼 부분이 되겠죠. 써닉 시스템도 여기서 먹을 구간 한번 일단 줬고 다시 눌렸다가 쌍바닥 개념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시세를 줄 가능성에 베팅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나쁘지 않은 괜찮은 눌림목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 저희 리딩방에서 다 공략해서 수익 냈어요. 옵티시스도 여기서 사가지고 익절하고 나왔고, 뭐 두산중공업도 여기서 사서 익절하고 나오고. 아무튼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뭐 좋은 종목들과 자리들은 저희 뭐 리딩방에서도 다 웬만하면 공략해서 익절을 뭐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5월달도 저희 리딩방이 무지하게 선방했습니다. 손절도 짧게 1, 2%짜리 2개인가 하고 나머지 뭐 한 열 몇 종목 수익을 내고 나왔고, 6월달도 지금 분위기가 좋고요. 제가 뭐 방송도 뭐 찍어드리는 뭐 종목들 테마들이 거의 좀 잘 좋은 어떤 성과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서 최근에 뭐 시청자분들도 댓글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번씩 이제 강요를 드려서 누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방송 내용도 좀 좋고 찍어드리는 종목들이 좀 잘 가줘서 그러니까 훑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테마나 종목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자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어떤 자리에 오는 것들, 특히 뭐 이런 애들은 그냥 제가 그냥 뭐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매수 자리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한가 간 것도 많이 있었죠. 자연과 환경 제가 요날 방송에서 찍어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 갔죠. 당연히 저희 리딩방도 이날 종가 베팅해서 좋은 수익을 내고 나왔고, 뭐 고려시멘트도 있었죠. 얘는 뭐 한 5번 6번 상한가 나오기 전에 이 흐름 안에서 한 5번 6번 방송에서 여기 고점 뚫으러 가는 과정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저희 리딩방도 여기서 사가지고 오늘 장대 한복 나올 때 팔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좋아요도 좀 거의 2배 이상 늘은 것 같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요즘은 저도 조금 이제 방송할 맛이 조금 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랑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타버스까지 짚어드렸고, 근데 요즘에 일단 뭐 장 분위기는 좀 좋고 한데요. 제가 생각했던 어찌됐건 그 바이오 코스닥이 좋은 상승을 보여줄 때 우리가 이제 섹터 종목을, 그러니까 테마 종목들 말고 섹터 종목을 공략할 때 사실은 이제 이 코스닥의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이오랑 이제 뭐 IT 반도체랑 2차 전지 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과 함께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뭐 셀트리온 그룹주 정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섹터의 느낌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테마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져서 움직이니까, 이제 바이오 섹터를 내가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뭐 이제 뭐 ETF 이런 거를 이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면, 종목을 매매를 내가 한다라고 하면 딱히 지수 상승과 함께 공략을 할 수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 정도밖에 없잖아요. 대신에 IT나 뭐 이제 2차 전지주들은 지수의 상승과 함께 순환매가 돌면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조금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저번 주에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IT 쪽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주는 느낌은 좀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방송 통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하락장에서는 주도주 순환매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 순환매가 안 나와요. 여기서 주도라는 말은 또 빼야 되겠네요. 주도 섹터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축 섹터 순환매가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안 나와요. 근데 지금같이 이제 상승 흐름을 잡아갈 때는 어찌됐건 파이가 가장 큰 바이오, IT, 2차전지 얘네들 가지고 시장을 올려야 되니까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어느 정도 순환매도 좀 잘 나와가지고요. 저희도 뭐 예를 들면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이날 시원하게 오를 때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바이오는 조금 이제 바이오 섹터가 한번 순환매가 올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셀트리온 제약을 또 사서 요때 눌림목 때 뭐 이때는 못 샀죠. 이때는 이제 뭐 임상 호재 뉴스가 나와가지고 간 거니까 대신에 이윤복 나왔을 때 이날 샀고 요날 좀 고민을 하다가 하루 더 볼까 하다가 코스닥이 1% 이제 정도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너무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좀 짧게 그냥 익절하고 나와 버렸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쪽이 지속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어떤 주도 섹터 역할을 했었던 그 어떤 명성이 어디 갔나 싶을 만큼 아주 그렇게 시원시원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한미반도체랑 하나마이크론 두 종목을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공략을 하고 있는데 뭐 한 두 번 정도 익절을 하고 나왔고 여기서 또 사가지고 금요일날 가나 싶었는데 프로그램 매수 오전에 강하게 좀 들어오더니 여기서 사는 거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수익은 못 내고 그냥 익절하고 일단은 나와버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너무 못 갑니다. 그나마 하이닉스는 이제 뭐 추세 돌리면서 한 번씩 뽑아주긴 하는데 삼성전자는 진짜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어찌됐건 IT 반도체 중소형 섹터 애들이 힘을 받으려면 삼전이 좀 가져야 된다. 조금 답답해도 좀 참고 기다려보면 지금 뭐 시장이 코스피가 뭐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경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꺾인다. 이거 좀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저는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방향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이 조금 샜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어떤 그러니까 테마가 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섹터 쪽으로 좀 말이 샜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랑 뭐 원전, 대북주 요 정도 좀 제외하면은 그렇게 시장에서 강하다고 느껴지는 테마가 없어서 아주 그렇게 뭐 액티브하거나 적극적으로 막 참여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최근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장이 좋아서 섹터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주려면 좀 움직여 주던지 좀 더 강한 테마들이 확확 나와줘서 좀 매매할 만한 환경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시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섹터 애들도 조금 부진하고 테마도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심심한 면은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리다가 말이 좀 샜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심상치 않은 두 종목이 바이오 쪽에 세 종목이 바이오 쪽에 있는데요. 일단 진원생명과학이 mRNA 기반 백신 제작 플랫폼이 이제 국책과제에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요거 하나 갖고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리딩 투자증권에서 저평가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호재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리딩에서는 이제 지금의 어떤 그 1조 가치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DNA 생산시설 가치만 봐도 한 4조는 된다. 그러니까는 1조짜리가 이제 4조로 한 거니까 영향력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거래량도 터져졌고 진원생명과학은 눌림이 나오면 무조건 트레이딩을 해줘야 되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래대금도 1조 터졌습니다. 간만에 좀 강한 멋있는 종목이었던 것 같고
이연제약도 수상하죠. 수상합니다. 또 여기 갖다 놨어요. 또 요렇게. 그러니까 이때랑 뭐 사실 자리로는 뭐 비슷한 자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맞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다시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파. 이렇게 보시면 이 박스권에서 이제 이 박스권으로 레벨업이 돼서 진행이 되어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박스권의 상단을 뚫으려고 그러는 건지 다시 한번 또 종가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같은 테마로 엮여 있는 뭐 mRNA 테마로 엮여 있는 진원생명과학, 이연제약에다가 셀리드까지 다 좀 강한 흐름, 요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세 종목 정도는 바이오에서 한번 볼만하다. 그리고 셀리드도 여기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한 후에 괜찮은 눌림목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만한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건 한번 눌렸다가 21선에서 나오건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구간이 한번 스타점으로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